안녕하세요. 대한산란계협회에서 주관한 산란계 농장의 살모넬라 식중독균의 예방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김점주 수의사입니다. 저는 한국가금수의사의 집행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요. 저희 산란계 원종계와 종계의 살모넬라 모니터링에 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살모넬라 식중독균에 관한 이슈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실은 국내에 2018년도에 초코케이크에서 살모넬라 톰순이 나오면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실은 식중독이 계란 관련 식중독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산란계 농장에 대한 관리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살모넬라 식중독균을 보고 있는지, 정책은 어떤지 좀 전체적으로 살모넬라 균에 대해서, 식중독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국내 처한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개요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장의 살모넬라 식중독균 예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모넬라 식중독의 이해. 왜 계란을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 식품으로 주목하는가를 부제로 달았는데요. 네, 이런 것은 그냥 보는 건 아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좀 포괄적인 이해를 우리가 한 다음에 그럼 우리 농장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로 들어가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살모넬라는 1800년대 후반에 살모넬라 균이 최초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의 병리학자인 데니얼 엘먼 살몬 연구팀이 여러 가지 살모넬라 혈청형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1900년에 이런 살몬의 연구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자 살모넬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용어가 아직까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살모넬라는 그럼 음성균이고 또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자랄 수 있는 통성 혐기성균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세균에 플라젤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살모넬라는 운동성을 가집니다. 항원형에 따라서는 2,500여 종의 살모넬라가 이미 분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거의 수백만 건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에 10만 명이 매년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살모넬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항원형에 따라서 숙주 특이성, 숙주 비특이성 살모넬라에 따라서 영향이 다른데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모넬라는 살모넬라 종은 살모넬라 봉고리와 엔테리카로 나눠지고 엔테리카는 6개의 또 아종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모넬라는 이 엔테리카, 그다음 엔테리카, 다음에 non-typhoidal. 티포이달 같은 경우는 인체 살모넬라입니다. 살모넬라 티피나 파라티피가 원인인 인체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살모넬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살모넬라 식중독균은 티포이달이 아닌 non-typhoidal 그룹에 속합니다. 흔히 말하는 SE나 ST, 톰슨, 헤이델베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이 인체가 아닌 모든 가축이나 환경에 존재하는 살모넬라에 속합니다. 살모넬라를 숙주 특이성과 숙주 비특이성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가금디푸스나 추백리는 살모넬라이지만 조류에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숙주 특이성이라고 하죠. 특정 숙주에서만 감염을 일으키고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질병 피해를 일으키는데 실은 SE나 ST, 티피뮤리움 같은 균은 닭에 들어와도 닭이 숙주이지만 닭이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우리 농장에 SE가 감염이 되어 있어도 인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임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숙주 비특이성 균들이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이러면서 계란을 통해서 균이 전달돼서 실은 이제 식중독균의 식품 원인이 이제 되게 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것을 숙주 비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숙주 비특이성은 SE가 닭뿐만 아니고 돼지, 소, 모든 환경 이런 것에 똑같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가 실은 어렵습니다. 요 특징은 좀 더 살펴볼까요? 살모넬라 식중독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애완동물, 고양이나 개, 그다음 돼지, 소, 그리고 오리, 닭, 하물며 거북이라든가 개구리, 뱀, 쥐 이런 그리고 환경, 이 땅이라든가 개사대 먼지라든가 하천, 그러니까 환경까지에서도 그 살모넬라가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원이 많은 것이 이게 가축을 오염시키고 가축이 도축하는 과정에서 또는 계란을 통해서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면 직접적으로 이게 살모넬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또 완전히 익혀 먹으면 또 세균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런데 조리 과정에서 익히지 않은 날 것과 잘 익힌 것이 손을 통해서 오염이 된다던가 또는 조리 기구를 통해서 오염이 된다던가 그러면 충분히 또 살모넬라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그 관리를 할 때 이 전반적인 것을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모넬라 식중독균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가금이나 또는 가금 생산품에서 유래된 살모넬라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시다시피 살모넬라 아고나, 헤이델베르그, 티피뮤리엄, 톰슨, 버추, 엔테라이티디스, 하다, 뉴포트 굉장히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이제 혈청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닭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닭고기, 타조, 메추리알, 육용오리 다양한 가금이라든가 또는 가금 생산품에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산란계 농장이니까 계란은 살모넬라 오염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살모넬라는 구강을 통해서 먹어야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살모넬라가 장관으로 침입을 하는 거죠. 먹어서 그러면 장관 내벽으로 가고 장관 내벽에서 이제 살모넬라균이 장관 내로 이제 침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산란 장기로 가서 계란으로 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평 전파 경로로 오염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종계였을 경우에는 산란 장기 내에서 난각을 뚫고 난항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병아리를 통해서 수직 전파가 되면 이제 수직 감염이 되는 경로로 가는 거죠. 이렇게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수평 전파와 수직 전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모넬라가 백신을 한 경우에는 실은 세균이 내려가는 그 율이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계란 내에 만약 2만 개 중에 1개의 계란에 살모넬라가 갔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실은 그 위험성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냉장 상태가 되지 않고 갔다던가 그래서 난항 내에서 살모넬라가 증폭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또 계란을 통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수평 전파와 수직 전파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란에 유통할 때 미생물, 세균이 증식하는 걸 억제할 수 있는 냉장 유통이라든가 유통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가 감염되는 기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좀 과학적인 거지만 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살모넬라가 장관 내로 플라젤라의 이동을 통해서 먹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소장 내에 지금 페이어스 패치의 M셀은 그냥 통과합니다. 그래서 장관 내로 들어오고요. 장 상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보호막을 형성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면역 기전은 이렇게 병원성 세균이 들어오면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마크로파지가 달려가죠. 마크로파지가 달려가서 실은 탐식을 합니다. 이렇게 살모넬라를 탐식을 했죠. 탐식을 하면 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파괴를 하죠. 병원성 세균을. 원래 이게 이치인데 살모넬라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SCV를 형성합니다. SCV라고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병원성 세균을 죽이는 마크로파지 안에서 증식을 합니다. 마크로파지 안에서 살모넬라가 증식을 해요. 증식을 해서 자기가 충분히 증식을 이루면
마크로파지를 파괴하고 다시 장관내로 나오고요. 또는 마크로파지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전신 장기에 또 다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살모넬라가 얼마나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냐면 이렇게 마크로파지 안에서 기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균이 들어왔을 때 가장 세균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죠. 항생제를 썼을 때도 이렇게 세포 내 기생세균은 항생제의 영향이 닿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은 항생제를 썼을 때 잠깐 살모넬라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항생제를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항생제 내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서는 또한 식중독뿐만 아니라 내성균 출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모넬라 관리를 치료가 아닌 예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 최근 이제 발생입니다. 최근에 2018년에 초코 케이크에서 이제 그 2,207명이 식중독을 일으켰죠. 그 이후에도 실은 2021년, 22년 그 살모넬라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실은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이 7,400명 환자가 보고가 됐고, 이걸 월별로 분석을 했을 때 6월에서 9월까지가 전체 발생의 67%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계란말이 지단이 지목이 됐고요. 이렇다 보니까 식약처에서는 그러면 6월이 되기 전에 계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작년에 보시다시피 2022년 식약처는 국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에 그 살모넬라 오염에 대해서 연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실은 저희가 농식품부가 매년 식용량에서 살모넬라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데 이 해에는 살모넬라가 0건이었어요. 검출건이 0건이었어요. 다 풀이라고 지금 이제 보고가 됐는데 식약처에서 연구 사업으로 연구한 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용란을 농장당 20개씩 검사를 하는데 이게 적합한가? 20개 말고 그러면 개수를 높여보자. 그래서 280개까지 이제 곧 조사를 한 거죠. 농장당 280개로 검사를 했을 때와 20개로 검사했을 때 살모넬라 검출률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연구도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20개를 검사했을 때는 0%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농장은 280개로 검사를 했을 때는 실은 달걀 껍데기에서 18.3%가 살모넬라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달걀 내용물, 우리가 살모넬라를 확인할 때는 달걀 껍질이 아닌 달걀 내용물을 깨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그렇게 달걀 내용물을 검사했을 때는 20개를 검사했을 때는 6.7%였으나 이제 280개를 검사했을 때는 20%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이걸 또 분류를 해서 그러면 주령별로 그 산란계의 주령별로 오염률을 분석했을 땐 무슨 차이가 있나 확인을 했을 때 80주령 이상에서 40%가 나왔습니다. 실은 10개 농장 중에 4개 농장이 나온 거죠. 굉장히 높은 그 살모넬라 검출이 있었고, 이때 나온 혈청형을 분석을 했을 때 살모넬라 인펀티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살모넬라 엔테라이티디스, 뉴포트, septem버가 많이 나왔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티피모리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검사를 했다고 하면 2022년도에는 살모넬라 식중독 그 균이 농장에서 많이 확인이 되었을 결과인데, 저희는 이제 20개씩 검사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해외 상황은 어떨까요? 실은 해외 상황은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우리보다 먼저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대 후반부터 살모넬라 식중독이 굉장히 증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왜 갑자기 인체의 살모넬라 식중독이 이렇게 늘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분석했는데, 실은 대부분 살모넬라 식중독이 계란이 함유된 식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왜 계란의 살모넬라 식중독이 이렇게 증가했는가에 대한 이제 그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연구 중에 하나는 이렇게, 혹시 가금티푸스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금티푸스 청정화를 하기 위해서 살모넬라 SG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또는 민간 주도하에 마찬가지로. 근데 가금티푸스가 사라지면서, 지금 가금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 갈리나름 균이 사라지면서 SE가 가금 내에서 증가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이 연구입니다. 가금에서 SG에 의해서 SE를 경쟁적으로 배제한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SG가 있었을 때는 SE를 경쟁적으로 SG가 막아줬다. SG가 차지를 했기 때문에 가금 농장을,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SG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를 SE가 식중독균이 차지한 게 아닌가,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과거를 분석한 분석 자료인 거죠. 분석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미국, 독일, 그다음 영국과 웨일즈 같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가금티푸스가 60년대부터 영국과 웨일즈는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고 70년대 중반에는 거의 제로로 청정화에 이릅니다. 독일은 좀 천천히 청정화에 이뤘죠. 그런데 영국과 청정화가 좀 빨리 이루어진, 가금티푸스 청정화가 빨랐던 영국과 웨일즈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그 시점에 맞춰서 증가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가금티푸스 청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SE 식중독균이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보면서 지금 SG가 사라진 자리를 SE가 대체했구나, 이런 것을 또 이제 조금 더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 결과가 이제 이 보고서에 많은데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고,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는 현재는 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사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직 우리나라는 가금티푸스가 청정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가금티푸스를 막기 위해서 산란계 농장이 실은 티푸스 백신을 2회 내지 3회를 아직은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실은 SE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저는 이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역으로 우리 농장은 티푸스가 발생 안 한 지 10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티푸스 백신을 3번 하던 걸 2번 하다가, 2번 하던 걸 1번 하다가 아예 안 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티푸스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그러면 그 농장은 오히려 SE가 급습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다.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SE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그러면 가금 농장의 SE는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잘 분석을 했어요. 동물, 사람, 환경에서 어디에나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있고, 이 균은 농장이나 사료나 부화장이나 산란계 농장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특히 사료가 오염됐을 경우에는 농장에 직접적으로 먹어서 살모넬라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오염된 생산품은 푸드 체인에 들어가서 이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살모넬라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계장의 오염을 통해서도 살모넬라가 이제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볼까요?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 기준 중에서도 농장 위주의 기준만 좀 뽑아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아주 다양하지만 목표를 SE로 잡고 있습니다. SE 클린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요. 원종계에서 SE가 나오면 도태입니다. 종계에서 SE가 나올 경우에는 SE가 나온 종란과 병아리는 폐기를 시키는 그런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산란계에서 SE가 나올 경우에는 환경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 보통 원종계랑 종계는 바로 도태를 시키거나 종란 사용 금지인데, 산란계는 아닙니다. 산란계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환경에서 SE가 나오면 그 농장의 계란 1000개를 수거해다가 그 1000개에서 SE 균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 신선남 판매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산란계의 농장을 많이 배려해주는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유럽은 좀 엄격합니다. 유럽은 SE만 클린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5가지, 5종의 살모넬라 클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엔테라이티디스, 티피뮤리움, 인펀티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하다, 벌초. 최근에는 자바를 추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환경검사를 통해서 1% 이상 양성인 경우에는 종남 병아리를 모두 폐기합니다. 도태는 아니고요. 하지만 종남 병아리를 폐기한다는 건 그 농장이 다시 이 균이 청정화를 이룩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청정화가 어렵다고 하면 종계 도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란기 농장의 경우에는 5가지가 아니라 이 중에서 2종 엔테라이티디스와 티피뮤리움 2종만 관리를 합니다. 똑같이 환경검사를 해서 1% 이상 양성이 나오면 계란을 폐기합니다. 또는 그 계란을 폐기하지만 파생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또 열 처리를 한다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그건 비슷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살모넬라 정책이 까다로운 엄격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2,500종 이상이거든요, 살모넬라가. 어떤 살모넬라가 나오든지 발생하면 환경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도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매우 엄격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이 아주 엄격한 살모넬라 정책을 마련한 데에는 아마 일본의 식문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일본은 따뜻한 밥에 그 날계란을 넣고 간장으로 비벼 먹는 그런 그 식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식문화에는 실은 살모넬라가 나오면 안 되겠죠. 날계란이 들어가서 아침 식사로 많이들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본인들의 식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엄격한 살모넬라 클린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은 살모넬라 식중독균에 관한 관리 규정은 원종계나 종계 단계에는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가금티푸스나 추백리 위주의 지금 그 관리 기준을 저희는 갖고 있거든요. 이제 가금티푸스가 아직 청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관리 기준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이제 SE나 ST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계 단계에서부터도 식중독균의 관리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란계 단계에서는 이제 계란 20개를 검사했을 때 3종의 살모넬라, 엔테라이티디스, 티피뮤리움, 톰슨 3가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신선남 판매 금지라는 그런 기준을 우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을 봤을 때 기준이 매우 지금 부실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기준이 약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전 세계의 흐름과 관리 정책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조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모넬라 식중독균을 농장에서 예방할 것인가 실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의 살모넬라 오염 원인은 실은 먹어서 살모넬라는 감염이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실은 먹는 거, 오염된 사료와 물, 오염된 물 이것들이 이제 살모넬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겠죠. 아니면 아예 SE에 감염된, 살모넬라에 감염된 병아리나 중치가 들어온 경우, 이런 것도 또 불가항력이죠. 농장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니면 사료나 물, 병아리 다 깨끗한데 설치류나 진드기, 야생조류, 애완동물, 곤충류, 이런 것들도 모두 살모넬라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료나 또는 개사 환경을 오염시켰을 때, 그러면 살모넬라에 감염이 됩니다. 네, 이런 가장 주요한 원인들은 이 3가지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차단 방역에 관계된 것들. 우리가 AI 때도 차단 방역이 매우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차단 방역에 관계된 것들이 뚫렸을 때도 살모넬라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고 가실게요. 사료와 물의 관리입니다. 사료 자체가 이제 필드에서 자라기 때문에 필드에는 쥐도 많고, 다양한 살모넬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료는 실은 원료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료를 만들 때는 실은 원료를 소독 처리를 합니다. 사료 공장마다 소독 처리를 하는데요. 열 처리 사료를 이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유기산재를 첨가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뭐 포름알데하이드라든가 다른 소독제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 실은 이런 것들은 농장이 만약 요구를 하시게 되면 비용이 추가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열 처리 사료는 비용이 지금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을 거고요. 포름알데하이드 소독 처리 같은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좋고 가격도 저렴한 데 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포름알데하이드의 발암성이라던가 아니면 냄새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료 회사에서 이제 소독 처리를 좀 어려워하십니다. 이런 이제 지금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이게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약 사료를 좀 더 컨트롤하고 싶다 하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농장에 살모넬라가 검출이 됐다, SE가 검출이 됐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후속 조치로 사료 공장의 먼지를, 이제 묵은 먼지를 닦아오는 거죠. 그리고 사료 운반 차량 내부의 묵은 먼지를 닦아서 살모넬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료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 실은 사료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는 사료 살모넬라라든가 세균수 검사를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본인 농장 기준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도 주기적인 음수 소독을 이제 하셔서 그 수온이 오염되지 않도록 또 오염되더라도 혹여라도 오염된 걸로 인해서 살모넬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수 소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요한 건 또 입추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진국처럼,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던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책적으로 종계에서 살모넬라 식중독균을 관리하면 실은 SE 음성인 병아리를 안심하고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종계에 대해서는 가금티푸스나 추백리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살모넬라는 농가 스스로 종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종계장에 SE나 ST가 없다는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그 병아리를 주문을 하셔야겠고요. 또한 부화장의 위생 상태도 중요합니다. 종란이 여러 개군께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화장이 살모넬라 모니터링을 얼마나 엄격하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농장에 살모넬라가 있다면 근데 실제로 산란기 농장을 보면 내 농장에 살모넬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가지긴 좀 어려운 상황처럼 보여요. 내 농장에 왜냐면 SE는 농장에 들어와도 전혀 임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경 검사를 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상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살모넬라를 내가 그 식중독균을 우리 농장에서 풀이로 유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면 현재 우리 농장의 모든 개사에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셔야 하고 현재 살모넬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만약 SE가 나왔다, ST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개군을 도태한 이후부터 청정화 작업에 돌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전 개군에 살모넬라가 이제 있었다 그러면 개사 내 진드기 먼지 철저히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소독약을 충분히 적셔서 소독을 한 다음에 완전히 건조를 하고 그 다음 살모넬라는 열에 약하니까 열 소독이 들어가야 하고 다시 진드기가 숨어있는 곳에 진드기 방제가 다 되어서 진드기로 인해서 재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모넬라는 농장 주변도 오염시키기 때문에 개사 내뿐만 아니라 농장 주변 환경도 소독이 들어가야 되고요. 더욱 중요한 건 쥐가 청소 후에 개사에 들어와서 재감염을 시키면 지금까지 노력이 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구서 작업도 꾸준하게 이루어져서 개사 내로 쥐가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전부 다 진드기나 환경 검사를 환경 살모넬라 검사를 해야 되고요. 개사내 지은적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살모넬라 백신 접종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가장 전투에 나갔을 때 가장 좋은 무기 이게 백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살모넬라 식중독균의 백신이
수입 백신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SE 단일도 있고 SE와 SD 합제도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는 허가는 나 있지만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식중독균 백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SE가 이제 막아보겠다고 우리 농장은 가금티푸스가 청정화됐기 때문에 가금티푸스 백신은 필요 없다. SE 백신만 하겠다. 이런 농장이 있었는데 실은 SE 백신을 구매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농장도 할 수 있는 게 SG9R 백신을 이제 접종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선택하셨는데요. 이 방법도 실은 유용합니다. 실은 SE와 SG는 서로 오항원이 공통항원 같습니다. 오항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항원 구조로 만들어진 이 백신을 사용할 경우에는 SG9R 백신으로 SE를 방어하는 효과, 교차 면역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도 네덜란드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덜란드에서 80개 농장이 SG9R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SE를 이제 공격 접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SE 방어 효과가 있었다.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SE 백신이 지금 시중에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SG9R 생존 백신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분하지 않죠. 실은 가장 적합한 백신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 식중독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균 백신을 최소 2, 3회 병아리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빠른 시점에서 생균 백신을 먼저 분무를 해줍니다. 먼저 자리를 잡게 하는 거죠. 장관에서 백신균주가 장관을 선점하고 있으면 야외주가 들어왔을 때 방어력이 매우 이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생균 백신을 가장 빠른 시점에 접종을 시작하고 그리고 닭을 이동시키기 전에 또 오일 백신을 접종합니다. 사독 백신을 접종합니다. 옆에 보시는 독일 산란계 농장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보셔도 3일령에 SE와 ST 백신을 분무 접종하고요. 49일령에 또 음수로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91일령에 다시 음수를 접종하고 닭 이동하기 전에 이제 오일 백신, 사독 백신을 접종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백신 접종을 철저하게 하죠. 특히 일본은 모든 살모넬라에 대해서 청정화를 지금 청정화를 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모넬라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이라던가 유산균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가 백신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농장에 헤이델베르가 있다.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헤이델베르그 백신은 없거든요. 그럼 자가 백신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자가 백신 시장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일본 시장이고요. 만약 우리나라도 이런 살모넬라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만약 지금처럼 SE, ST의 톰슨까지 가겠다. 그러면 톰슨에 대한 실은 예방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톰슨이 만약 많이 유행한다 또는 내 농장에 있다 그러면 자가 백신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책을 만들 때 산란계 농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살모넬라 식중독균을 관리할 것인지는 산란계 농장과 식약처랑 또 농식품부랑 잘 상의를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식약처의 2022년도 연구사업에서 나왔듯이 80주 이상에서는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늘거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실은 SG9R 백신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살모넬라 백신을 보강 접종을 하셔야만 이때 나오는 살모넬라 식중독균의 폭증을 폭발적인 증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면역입니다. 어차피 살모넬라는 먹어서 장상피세포를 통과해서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장 건강을 튼튼할 경우에 또는 닭 장관내로 침투한 살모넬라균의 이 장점막의 굴락을 생균제 같은 유익균을 많은 양을 먹여서 경쟁적으로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살모넬라균을. 이런 방법을 쓰거나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쓴다는 것은 살모넬라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박테리오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테리오파지는 지금 이
이런 바이러스 모양이죠. 박테리오 파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살모넬라 균에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그 살모넬라 균 안으로 자기의 유전 물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세균을 숙주 삼아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하죠. 증식을 한 다음에 그 세균을 터뜨리고 나옵니다. 증식된 더 많은 이제 박테리아가 내 몸에 있는 거죠. 그럼 또 균을 찾아가서 또 그 균에 들어가서 증식을 해서 또 터뜨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숙주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병원성 세균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성 문제도 없고 좀 안전한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박테리오 파지는 적합한 세균, 자기가 그 특이성이 맞는 세균만 가기 때문에 우리 농장에 이러한 SE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 SE와 내가 사용하는 박테리오 파지가 정말로 특이성이 높은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작정 그냥 급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박테리오 파지는 세균과 이렇게 만나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장관에 박테리오 파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이는 방법도 사료로 먹일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료와 섞여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음수로 먹였을 때 장관 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예. 그리고 박테리오 파지 같은 경우는 세균과 이제 접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뿌려줘도 됩니다. 환경에게 분무해줘도 좋은데, 이제 얼마나 잘 만나냐, 기회를 주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방법은 좀 다양하게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입니다. 쥐는 살모넬라를 실은 가장 잘 이제 계산으로 들고 오는 그런 이제 캐리어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종개장이나 원종개장은 쥐가 살모넬라를 예방하기 위해서 쥐가 개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엄격하게 실은 구조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하이라인 농장인데요. 하이라인 농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주변이 이렇게 흙이었었어요. 실은. 그런데 쥐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사 주변을 모두 시멘트로 바르고 그 벽을 친 거죠. 쥐가 못 들어오게 벽을 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국내 종개장입니다. 또는 이게 이렇게 농장 외벽, 이건 산란계 농장인데요. 농장 외벽에 이렇게 시멘트를 바르고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철판을 두른 거죠. 그리고 끝을 구부려줘서 쥐가 들어오기 어렵게 만든 거죠. 타고 올라오기 어렵게. 이렇게 시설을 한 농가도 있고, 그리고 개사 내부를 전부 다 시멘트를 바르고 이렇게 철판으로 둘러버리는 거죠. 이 철판은 땅속까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멘트 바르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러면 이런 폐접석을 까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어차피 쥐는 이렇게 파고 들어오기가 이렇게 폐접석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굴을 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접근이 용이한 폐접석을 좀 두껍게 개사 주변으로 깔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사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구멍을, 쥐는 실은 머리만 넣으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작은 구멍이라도 다 마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속적인 관리겠죠. 쥐는 현재 없더라고 해도 번식기가 지나면 급격하게 또 증가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농장 주변에 쥐 개체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매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다고 하면 거기 다시 메꿔야 되겠고요. 개사 천장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어서 모니터링 창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계속 지약을 던진다거나 지은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모니터링 창구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농장 주변에 야산이 있다. 그럼 야산 주변도 실은 지구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쥐약을 뿌려놓고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쥐구멍에는 야산에 있더라도 농장 주변이라고 하면 쥐약을 넣는 거죠. 그리고 개사 농장 주변 안에는 이렇게 쥐가 좋아할 만한 유인제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구조는 이제 개사 주변에 정리정돈. 왜냐면 이런 그 폐기물 밑에 안전하게 이제 지구를 여러 개 팔아놓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쥐의 은신처를 만들 수 있는 그 풀이라든가 잡초
잡초, 무성한 잡초를 없애야 됩니다. 게사 주변은 항상 제초 작업이 돼 있어서 쥐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리를 이제 없애야 하고요. 게사 내는 이렇게 다양한 유인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쥐가 한번 이렇게 쥐약을 먹었는데 아프다. 그러면 영민해서 그 쥐약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유인제로 다시 유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 농장에 있는 쥐가 좋아하는 유인제를 다양하게 시도를 하셔서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모넬라 환경 검사인데요. 지금 현재 살모넬라 환경 검사를 보면 뭐 면봉으로 닦는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게사 안에 살모넬라 식중독균을 확인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약간 모호한 샘플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사 안에 있는 살모넬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모두 환경 검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농장 내부 신발 위에 이제 이렇게 거즈 같은 모양으로 된 것을 커버를 이렇게 씌우고 농장 게사 전체를 빠짐없이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 다니고요. 이렇게 양쪽 발에 커버를 씌운 다음에 전체를 걸어서 이제 여기에 커버에 먼지가 다 붙게, 농장 바닥에 있는 먼지가 다 붙게 걸어 다니고 이걸 검사하는 방법.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면거즈를 BPW에 적셔가지고 이걸로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집란 벨트를 그냥 이게 90m다. 그럼 90m를 다 밀고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그 집란 벨트를 이렇게 닦아가는 거죠. 그리고 개분 벨트도 닦아갑니다. 예. 분변을 통해서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란 벨트와 개분 벨트를 다 닦고 그리고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환기구라던가 이런 먼지를 또 추가적으로 닦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 농장에 살모넬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얼마나 빨리 이제 확인하느냐 이거거든요. 빨리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관리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내 농장의 환경 검사를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구는 실은 국내에서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검역본부가 연구 사업으로 그 건대에 이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건대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에 이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그 보고에 따르면은 실은 이제 산란계 농장 같은 경우에는 게사당 먼지 이렇게 신발 2개랑 그다음에 먼지 2개가 이제 적합하다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개분 150g. 그러니까 곳곳에 위치해서 10g씩, 다양한 위치에서 10g씩 15개를 모은 150g. 이렇게 개분까지 검사를 하면 좀 검출이 좀 용이했다. 살모넬라 확인이 용이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살모넬라 환경 검사는 이제 저희 경험에 따르면 농장의 오염도에 따라 다릅니다. 농장이 이제 오염을 빨리 확인하고 싶으시면 실은 다양한 더 많은 샘플이 들어가야 되고 주기도 더 2주, 3주 간격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백신도 철저히 하고 위생관리도 잘 되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권장하는 대로 뭐 1년에 2-3번 정도 스케줄을 잡아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 농장의 오염 상태에 따라서 또는 백신 접종 여부나 차단 방향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하고 있는 환경검사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식하자마자 병아리 박스, 종이 깔판, 폐사체에서 살모넬라 검사를 하고 7일경에 다시 또 폐사체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기 전에 또 2에서 4주령 사이에 바닥, 개분 벨트, 개분 피트, 환기구 먼지 검사를 하고요. 또 성게사 이제 이 이후에 백신 접종을 많이 했겠죠. 백신 접종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 성게사 이동 전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게사 이동 후에 이제 23에서 30주령 사이에 다시 또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검사를 안 합니다. 실은 출하 2주 전에, 도계 직전에 검사를 합니다. 이런 이유는 여기도 아마 검사를 너무 자주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실은 제 생각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자가 백신이나
이런 SEST 백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생균제도 꾸준하게 먹이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 차단 방역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를 해도 계란을 통해서 살모넬라가 오염되는 확률이 거의 낮춰졌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실제로도 최근 5년간 일본에서 살모넬라 계란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건수가 거의 없었다고 이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직은 가금티푸스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해외 선진국만큼 SE 식중독이 막 그렇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최근 5년간의 변화를 보면 식중독 건수가 늘고 있거든요. 계란을 통해서. 이것 또한 이제 변화를 우리가 이제 인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변화에 우리가 SE로 인해서 계란이 이제 오염된 계란이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소비자 고객에게 계란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실은 계란 소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좀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먼저 수직 전파를 막기 위해서 원종기에 대한 살모넬라 식중독균 관리 규정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리고 부화장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한 이제 좀 위생 규정이라든가 이런 또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장은 살모넬라가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살모넬라 환경 모니터링 방식이 좀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농장에서 적극적으로 백신을 할 수 있게 분무나 음수로 접종할 수 있는 생균 백신이 이제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가 살모넬라 백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되어지면 훨씬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식용나 검사 방법도 좀 더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실은 백신을 잘 해도 실은 2만 개 중에 계란 1개는 실은 SE가 갈 수도 있고 백신이 100% SE 오염을 막아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 균이 배출되는 걸 현격하게 줄여주긴 하지만 완벽한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계란 안에 있는 살모넬라 미생물이 성장을 하지 않도록 냉장 유통을 한다던가 이런 시스템이 또 고려되어져야 되겠고 또 조리 과정에서도 실은 조리 교육을 확실하게 좀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날계란을 만졌다거나 날고기를 만졌을 때 이제 조리된 손으로 다른 음식을 만지지 못하게 그리고 그런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도마를 위생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보니까 두서없이 막 이렇게 달려오긴 했는데요. 이제부터 실은 이제 우리 산란계 협회가 안전한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산란계 농장이 실은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많은 것을 하기에는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유럽이나 미국 같이 폭발적으로 살모넬라 식중독이 계란 때문에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성이 이제 잠재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SG9R 백신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쥐관리도 하고 이렇게 한다던가 정책이 좀 그 안에 좀 마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좀 이렇게 준비돼서 안전하게 계란을 공급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